네, 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겨울철 달리기 어려우시잖아요. 꿀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당 마일리지를 최고 기록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148km를 뛰었거든요, 평소에. 이 정도면은 겨울철 달리기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겨울철 달리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노하우들, 소소한 꿀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에 천에 나가보면 확실히 10월이랑 12월 달에 비해서 달리는 사람이 적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 온도 때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월이나 11월 달에 비해서 운동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같은 페이스를 떠도 너무 춥다 보니까 또 심박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뭐 있을 대회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아예 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리 쪽에 상당히 많은 열들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감싸주시면 아무래도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까지 체온을 유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추워지게 된다면 이제 바라클라바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라클라바는 머리부터 귀하고 코와 입까지 다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얼굴의 모든 부분을 다 감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뛸 때 호흡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추워서 아예 운동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라클라바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지런 정도 같은 경우는 바라클라바가 있어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지런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라클라바 중에서도 약간 여기 이격이 되어 있는 바라클라바도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사용하시면 좀 더 호흡하시는데 여유가 또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겨울철 달리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갑인데요. 겨울철 달리기에서 장갑은 거의 필수라고 해도 되죠. 거의 옷 입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1월 말부터 2월까지는 장갑을 무조건 끼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장갑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노말용 장갑이 있고, 더 추워졌을 때 사용하는 손모아 장갑, 일명 덩어리 장갑이라고도 하죠. 그 두 가지 장갑이 있는데요. 보통 0도에서 한 5도 정도 사이에 있는 일반 장갑을 착용을 하고요. 기온이 한 영하로 떨어질 때는 손모아 장갑을 사용하는 편인데요. 장갑도 일반적인 면 소재나 그런 소재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스포츠로 되어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방수도 되고 어느 정도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묻었을 때 빨리 증발시켜 주지 않으면 체온을 계속 뺏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도 좀 신경 써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 방수가 좀 되어 있고 흡판 속건 소재로 사용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갑을 원래는 다이소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용을 하다가 스마트폰이 되는 제품으로 결국엔 바꿨거든요.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은근히 이 핸드폰을 들고 보통 이제 뛸 때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업무를 볼 때가 생기더라고요. 꼭 한 2시간 전화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전화가 올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문자 같은 거나 카톡 같은 거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핸드폰 조작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쓰려고 했는데 불편해서 그냥 바꿨습니다. 그것도 포인트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볼 거는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체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겨울철 달리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후에 달리면 해도 많이 떠 있고요. 가장 따뜻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중으로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에 시간을 빼서 운동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내가 시간이 오전이랑 늦은 오후밖에 없다고 하시면 너무 추울 때는 야외에서 뛰기보다는 실내에서 트레이드밀을 사용하시거나 헬스장을 이용하셔서 보아운동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에 고르는 요령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집에서 가까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중 혼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직주 마냥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과 시설 설비에 대한 거를 잘 고려해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볼 것은 중간에 스톱하는 구간이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온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는 평소에 밖에 나갈 때보다 조금 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나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가볍게 나가는데 중간에 외부에서 운동을 끝낸다고 하시면 땀이 났기 때문에 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태 플러스 평소보다 더 얇게 입었기 때문에 더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운동을 하러 나가셨으면은 중간에 운동을 스톱하는 구간을 없애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운동이 끝났다. 그럼 겨울에는 끝나자마자 바로 외투를 입어주셔가지고 체온을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의 어떤 팁이 있는데요. 집에서 내가 조깅하러 나갔다고 하면은 운동을 마무리하는 거를 집에 들어오는 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중간에 운동을 좀 스톱해야 되는 구간이 생긴다고 하시면 그 스톱하는 그 시간대가 점심시간, 가장 따뜻한 시간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따뜻할 때 운동을 스탑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운동을 제대로 한다고 하시면 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외투를 입도록 요즘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목 관리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좀 목소리가 길게 돼서 그만큼 아무리 신경을 쓰려고 해도 이게 겨울에는 목감기가 자주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러너들은 또 목감기가 걸리면 아무래도 호흡하기가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운동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더라도 겨울철에는 좀 뜨거운 커피 드셔주시면 좋고 아이스크림 같은 찬 간식들보다는 뜨거운 간식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 음식의 온도를 전반적으로 좀 올려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외출하실 때 귀찮더라도 마스크 같은 거 꼭 껴주시면 좀 더 기관지에 도움이 되고요. 뜨거운 차 같은 거를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강차 이런 것들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조깅을 좀 넣어주려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할 때 내가 조깅을 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마일리지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퇴근을 만약에 내가 조깅을 통해서 한다면 따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고 그 남는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휴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환경을 세팅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신발이라든지 뭐 씻을 것들을 좀 구비해 두신다든지 아니면 갈아입은 옷 사무실에 두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게 어렵다고 하시면 트레일 백 같은 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갈아입을 옷 그리고 웹타월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출퇴근을 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듭니다. 어차피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실 텐데 서울의 퇴근 시간대 지옥철이기도 하고 차로 운전하시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으시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출퇴근 거리가 멀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한 10km에서 20km다 정도면은 충분히 뛰어서 출퇴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 달리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또 운동을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또 푸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쭉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봄에는 또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 대회들을 위해서라도 겨울철 달리기를 잘 슬기롭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